제가 근데 상품수에 좀 집착을 하는 이유는 매출 정체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병행 수익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품을 판매하기까지의 그 어떤 노력과 리소스가 네.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병행 수익은 막 기획도 해야 되고 맞아요. 사진도 막 네. 이렇게 찍까 저렇게 네, 찍까 막 맞습니다.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고 네. 막 포토샵하고 네.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행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관두게 되겠죠. 안 팔리니까. 네, 안 팔리니까 했던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대량의 구매 대행을 하시기로 마음 먹었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좀 더 해서 상품을 더 올려보시면 게으른 거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아니고 더 올려보시면 다른 생각을 좀 줄이시고 그러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두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매출이 됐는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CS라든지 네. 사건 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병행수익과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서 저 병행수익 하는 친구한테도 검증을 받았던 부분인데 네. 병행수입은 초반에 매출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3PL, 4PL도 있고 상품들이 내일이면 도착하고 하니까 유지하기가 쉬워요. 근데 거기까지 오르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배워야 되는 스킬이 너무 많고.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진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올라가기가 쉬우나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네. 계속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죠. 네. 뭐 100개, 200개. 그럼 죽을 때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매 대행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웃소싱을 주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웃소싱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상품 올리는 걸 아웃소싱 할 수 있고 배송 대행지에 신청서를 입력하는 걸 아웃소싱 할 수 있고 CS는 뭐 병행수입이 똑같이 아웃소싱 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혼자서 할 때 일어나는 10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유지뿐만이 아니라 성장까지도 시킬 수 있는 거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러나 반대로 병행 수익 같은 경우는 유지시키는데 아웃소싱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기획을 계속 해야 되고 대표가 그렇죠.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되니까. 보는 눈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맡기기 어려울 테니까 어느 순간에는 맡겨야 되겠지만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키워드. 어떻게 좀 키워드를 섞어야 잘 노출이 되고 잘 판매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키워드 같은 경우는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것도 강의를 들어야 되는군요. 되게 심오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오하다기보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온라인 셀러로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키워드가 어떤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바로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다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모든 키워드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많은 상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제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 상품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거와 유관된 상품들을 올려놓은 판매자들의 키워드를 다 긁어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키워드가 쌓이겠죠. 근데 그 키워드들이 다른 판매자들이 이미 많이 분석을 했었고 이미 많이 노출이 되는 키워드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테이블과 관련된 리스트들을 이미 먼저 더 소팅을 해서 그 소팅된 리스트를 상품을 올릴 때 바로 입혀서 올리는 거죠. 분석을 해서 뭐 아이템 스카우트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대량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 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각 상품에 맞는 키워드들을 찾고 그거를 입히는 방식. 그 상품을 찾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다른 상품들에 있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올리면 좋은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몇 개나 올리셨어요, 상품을? 저 같은 8개월 동안 경우는 하시면서? 지금 5,000개가 좀 넘게 올라가 있는데 5,000개요? 네. 근데 이것도 많이 지우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안 팔리는 것들은 지우고 안 팔리는 것들은 지우고. 100개씩만 해도 사실은 한 달에 1,500, 2,000개 정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1,500개 정도 올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우면서 해야지 또 투플렉스도 또 요금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우면서 어쨌든 5,300개 정도 지금 있는 거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근데 상품수에 좀 집착을 하는 이유는 상품수가 정말 매출이랑 직결이 돼요. 제2자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저희가 매출을 100개 올린다고 100만 원, 200개 올린다고 200만 원 이런 판매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적의 힘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품을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으로 가기까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올라간 적도 있었고 진짜 점프업을 한 거네.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상품 수가 없으면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큰 매출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품을 올리지 않아서밖에 없어요. 정말. 아, 네 잘못이다?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올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상품을 올리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처음에 할 때는. 만약에 상품 수를 못 올리고 계신다면 상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씩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3시간을 일했는데 뭐 30개밖에 못 올렸다. 그럼 왜 30개밖에 못 올렸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고민하는 시간을 10분을 했다. 그럼 그걸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5개를 더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상품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에 중요하고. 그 다음이 키워드, 그 다음이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점프업 할 때는 요인이 뭐였습니까? 뭐 상품이 하나가 뭐가 딱 걸린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 전까지 1000개 정도의 상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대 1000개 정도의 상품이 있었고 굉장히 고가의 상품으로 저는 전략을 취해가지고 매출을 좀 빨리 올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매출 정체가 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정체를 8월 달에 그걸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상품을 잘 못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계처럼 막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매뉴얼대로 올려야 되는데 저도 그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을 못 올리는 이유를 제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8월 달에. 그래서 바로 알바를 고용을 했죠. 알바분한테 이런 매뉴얼을 주고 가격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올리세요라고 시켜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올리니까 매출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상품 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뒤에도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신 거네요. 그렇죠. 내가 막혔던 부분을. 그래서 그 뒤에 알바분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배웠어요. 생각 없이 올리니까 제가 시켰지만 제가 시킨 일을 하신 거지만 그대로 하니까 되는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저도 같이 그때 또 알바분이 저도 그 다른 걸 안 하고 정말 업로드만 또 똑같이 해가지고 더 매출이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매출 정체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생각을 덜어내고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다 덜어내고 상품을 올리시는 게 참 중요하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상품 수를 못 올리게 만드는 요인. 뭐 번역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옵션명을 이렇게 설정해도 되나?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거나 네, 그 마진을 30%를 해야 되나? 20%를 해야 되나? 를 고민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 매뉴얼대로 그냥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두 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 다 상쇄가 되니까 대신에 매출이 올라가고 저의 영업이익은 많이 남으며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유튜브 영상 편집할 네, 때도 뭐 이거를 색 보정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썸네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렇죠. 부지런히 올려주는 게 사실 맞아요. 채널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이제 저는 초반에는 색 보정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편집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를 엄청 고민을 하고 또 나름 꼼꼼하게 한다고 막 이랬다가 더뎠던 구간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본질이 그게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내용도 상품 수를 꾸준하게 하루에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핵심이다. 그게 정말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렸는데 왜 안 팔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되죠. 키워드를 사실 제가 키워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히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많이 올렸는데 안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마진이 너무 높거나 그때는 또 일괄적으로 내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판매된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매각한 거요? 네, 그렇죠. 여기 병행 수입 하시는 분들처럼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꾸미고 노출이 어디 돼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팔리는 이유들을 찾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구매 대행은. 뭐 큰 고민 없이 올렸기 때문에 왜 팔리는지에 대해서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히 그게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왜 팔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그 방식대로 또 계속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1000개, 2000개 올리시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꼼꼼사에도 월 초에 카페 들어가면 인증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한번 들어오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월 초에 한번 들어오시면 1000만 원 인증, 뭐 2000만 원 인증, 뭐 그리고 그분들 거 지난달 거 들어가 보면은 또 지난달에는 700만 원, 5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셨구나 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품을 많이 올리셨던 겁니다. 중국에서 이게 바로 배송이 그분한테 가는 거죠? 주문자한테? 네, 맞아요. 내가 어쨌든 결제를 하면 거기에 배송지를 넣는 거니까. 그럼 그분이 3개 넣을 거 2개만 넣으면 욕을 내가 먹네요? 그렇죠. 저희가 다 먹죠. 저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배송대행지에 정보를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프로세스 중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타오바오에 살 거잖아요. 그 산 제품을
배송 대행지로 보내는데 그 배송 대행지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할 텐데 그걸 정말 잘해야 돼요. 거기서 실수가 벌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물건이 갈 수도 있고 검수 자체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저희가 다 로스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럼 거기서는 누가 판매자가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걸 대행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배송 대행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의 배송만 책임져 주시는 거죠. 배송 플러스 검수. 저희가 그 샀던 상품이 제대로 왔는지를 검수를 일단 1차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 고객들한테 보내주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건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거네요? 배송 대행지요? 네. 네, 저희가 선택하죠. 그것도 잘 골라야 되겠다. 배송 대행지 정말 잘 골라야 돼요. 꼼꼼하게 해주는. 배송 대행지가 저희는 앉아서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그쪽에선 사람이 다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라는 배송 대행지와 B라는 배송 대행지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경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 퀄리티 차이. 제가 지금까지 5군데 정도의 배송 대행지를 써봤어요. 많이 써보셨네요? 네, 단기간에? 네, 많이 써봤어요. 처음에는 좀 가격을 내려보려고, 그러니까 저렴한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는데 저렴한 데를 한번 해보자 해서 마진을 좀 많이 남겨먹으려고 했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보험이 되는 배송 대행지도 있고 배송이 빠른 배송 대행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좀 경험을 다 해본 편인데 잘못 고르면 정말 제가 한 100몇만 원 손실을 입은 적도 있어요. 그쪽에서 검수를 잘 못해주고 가는 내내 다 파손이 되거나 제가 뭐 보안 포장을 시켰는데 그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안 포장을 시켰는데 그 보안 포장이 마대자루에 넣어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 마대자루의 상품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뭐 장난하나 지금 그렇죠. 이러겠죠. 네, 그래서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환불이 되고. 근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던 거죠. 배송 대행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해주는 배송 대행지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온꿈사에서 알게 돼서 배송 대행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증된 데를 애초에 알고 있어서 그쪽에 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완벽하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 한두 건으로는 사실 또 몰라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한 10건, 20건을 해봐야 얘네가 잘한다 못한다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 지인들한테 어느 배대지가 좋냐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서 좀 추천해주는 쪽을 사용하는 편이 좋죠. 저는 무턱대고 막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손실을 입은 케이스고 그리고 그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팁은 CS가 바로바로 되는 쪽? CS가 되게 느린 배대지들이 있어요. 반나절 있다 온다거나 적용이 바로 안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진짜 거침없이 걸러야 됩니다. 그럼 거기 네. 배대지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조선족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보통 대표님들은 다 한국 분들이세요. 대표님들은 한국 분들이시고 직원 몇 분들은 또 한국 분들이시고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되네요. 쉽게. 그렇죠. 다 돼요. 다 한글로. 근데 대신에 검수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중국 분이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수수료를 줍니까? 배송비가 거기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5kg에 얼마, 1kg에 얼마 이런 식으로 무게당 배송비가 차감이 되고 부피가 얼마가 크면은 뭐 얼마가 추가되고 관세가 발생을 하면 그걸 내가 미리 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배송 대행지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먼저 결제를 하잖아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네. 그렇고 결제를 돈을 넣어주는 게 좀 늦잖아요. 네, 맞아요. 이 차이 이게 좀 있을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이 갭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이 먼저 결제를 하고 저희가 결제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고객이 저희한테 그 결제한 금액이 쿠팡 같은 경우는 2달 뒤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는 한 달 뒤에 결제를 하죠. 한 달 정도는 제 돈이 있어야 그걸 메꿀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그게 다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갑자기 매출이 뛰는 경우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이게 어디 증발하는 돈은 아니고 그냥 단지 쿠팡이 갖고 있는 돈인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묶여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정산 주기가 2달 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산 주기는 쿠팡만 그래요. 딴 데는 선정산도 되게 더 플랫폼에서 추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거 자체가 좀 다른 데는 빠른 편입니다. 지옥션 같은 경우는 8일에서 9일 정도로 알고 있고 빠르네요. 네, 좀 빨라요. 네이버는 구매 확정 짓고 다다음 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계속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매 대행 자체가 쿠팡에서 매출이 크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쿠팡은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네, 검색을 하면 배송 일정 보면 알아요. 뭐 이게 2주 뒤에 들어오는 거면은 당연히 구매 대행이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카테고리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샤오미를 쳐도 다 혼재되어서 섞여서 네, 구매 대행, 병행 뭐 네. 이렇게 다 섞여서. 근데 기본적으로 로켓 배송이 먼저 있긴 한데 그 로켓 배송이 있는 영역에는 구매 대행이 잘
침투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쿠팡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쿠팡이 압도적으로 트래픽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많이 쿠팡에서 구매하지 않으시나요? 네,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쿠팡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고 네. 딱히 구매 대행을 차별하고 있지도 않고 플랫폼 내에서. 그래서 쿠팡에서 저 같은 경우는 80%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쿠팡에서만요? 네. 저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쿠팡이 거의 5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스마트 스토어? 네, 저는 쿠팡이 80% 너무 높아져서 저도 지금 좀 낮추려고 하는 추세인데 한 10% 정도가 15% 정도가 네이버랑 지옥션 두 개 합쳐서 한 7, 8% 이렇게 되고 나머지 11번가 뭐 이렇게 11번가 제일 좀 적습니다. 하는 분들마다 좀 달라요. 지옥션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 네, 네이버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